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안경을 썼습니다. 평소 때 안경을 쓰고 다니는 건 사실 아니고요.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제가 눈이 이렇게 뿌옇게 잘 안 보여요. 그때는 안경을 좀 쓰는 날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똑똑해 보이고 싶은 날에는 안경을 쓰는데요. 오늘은 사실 좀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안경 써봤어요.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그래도 다달이 한 3개? 4개 정도에서 영상을 올리기는 하는데 거의 이 이야기가 컨텐츠가 조금 너무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신년을 맞이하여 이름하여 두둥 타로카드 이렇게 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시다 보면은 제 시선이 이쪽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밑을 이렇게 내려볼 건데요. 이렇게 내려볼 건데요. 이유는 제가 지금 이 휴대폰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스크립트를. 보통 제 속삭임 일기나 다른 컨텐츠에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갈 때는 제가 막 연필로 이렇게 막 볼펜으로 끄적여가지고 스크립트를 막 써놓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 전부 다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카메라에 대놓고 이 휴대폰으로 스크립트를 써놓고 요거를 이렇게 살짝 아니면 조금 대놓고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라 가지고 제 시선이 앞쪽이 아니라 밑쪽을 계속 향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타로카드 점괘는 타로카드 마스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타로카드를 보러 오는 사람, 그러니까 손님은 보통 내담자라고 지칭을 하고요. 타로카드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타로카드를 이렇게 점괘를 해석해주는 사람은 타로카드 마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님은 내담자, 타로카드를 보는 사람은 마스터. 이거를 다른 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제가 배운 곳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카드 마스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신내림은 사실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내림에 있는 귀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사람 그 신내림 받은 무당이 그 내담자한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귀신이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여러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같은 타로카드에 이 점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타로카드 마스터가 생각하는 상황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 타로카드 마스터가 내담자에게 이야기하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친구들이랑 타로카드를 보러 가요. 저는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제가 타로카드를 보면은 이 카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 카드는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얘랑 연결이 되면 이런 뜻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대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거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친구가 옆에서 타로카드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타로카드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이렇게 눈깔고 내려보고 있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분은 그 마스터님께서는 그 타로카드 마스터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타로를 읽어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어느 누구의 방법이 옳다라고는 사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그 타로카드 마스터 계속 아주머니라고 하는, 제가 보통 타로카드를 보러 가는 곳에는 아주머니께서 마스터이십니다. 그 타로카드 마스터가 하는 이야기가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가 다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제가 봤던 그 친구가 뽑은 카드에 그 나온 결과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해놨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친구들이 사실은 그 마스터님의 그 결과보다 풀이보다 제 풀이가 조금 더 친구들한테는 와 닿는다고, 조금 더 이 적중률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근데 정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풀이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가 저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조금 공부한 사람이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살짝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아마추어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아시겠죠? 두 번째, 뚜둥. 타로 카드는 나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친구나 애인 같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타로 카드를 내가 대신해서 뽑을 수가 있다. 뚜둥. 엄마가 내 사주 가지고 가가지고 철학관에서 대신 내 사주 풀이했다라는 이야기 가끔씩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것처럼 타로카드도 정말 친밀한 관계면은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타로카드를 대신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야겠죠? 가족관계는 당연히 될 거고요. 애인 같은 경우에는 막 가끔씩 막 이렇게 만나는 그런 엔조이한 이런 관계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정말 이렇게 친밀도가 높은 그런 사랑하는 관계라면 가능하고요. 또 친구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친구는 정말 친한 친구에 제가 주관적인 이렇게 선을 끊지를 못해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왜 솔직히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 이 친구 나랑 정말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7번을 다 만나요.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쟤랑 나랑 되게 친한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난 쟤를 별로 안 좋아해, 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돼서 별로 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정말 친한 관계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나의 가족과도 같다 라고 하는 친한 친구라면은 아마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기는 하다마는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족이나 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타로 카드를 뽑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타로 카드를 뽑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친해야 해요, 그 대신. 세 번째, 뚜두. 타로 카드를 많이 뽑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성격을 봐주는 타로 카드 마스터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잘 가시나요?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타로 카드를 보러 갔어요. 어떤 타로 카드 마스터는 3개만 뽑아보세요, 3장만 뽑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타로 카드 마스터는 7장을 뽑아보세요, 손가락이 없어요. 네, 7장을 뽑아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3장을 뽑으라는 타로카드 마스터가 타로카드를 잘 봐주는 마스터일까요? 아니면 7장을 뽑으라는 타로카드 마스터가 타로를 잘 보는 마스터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타로를 잘 봐주는 마스터일까요? 여러분? 네, 결론은 여러분 없어요. 둘 다 잘 볼 수도 있고 둘 다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타로 카드는 여러 가지 배열법이 있어요. 그 배열법에 따라서 타로 카드를 3장 뽑을 수도 있고 5장 뽑을 수도 있고 7장 뽑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장만 뽑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타로 카드
타로카드에서 중요한 것은 타로카드를 몇 장을 뽑느냐가 아니라 타로카드를 보러 온 내담자와 타로카드를 읽어주는 마스터 사이의 그런 진실된 과정과 진실된 그런 이렇게 상호 간의 작용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보통 타로카드를 보러 가면은 7장 뽑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7장을 뽑는 그런 배열법이 사실 여러분 있어요. 7장이 맞니 아니니? 7장을 뽑는 그런 배열법이 있는데 그 배열법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왠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배열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막 7장 이렇게 뽑으라고 하시는 거지 별다른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뽑더라도요, 여러분 타로카드 마스터가 정말 그 타로에 대해서 풀이를 잘 하시고 내담자와 이 타로카드 마스터 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뭐 9장, 10장, 뭐 15장 뽑은 사람들보다 더 정확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저보다 더 타로카드 못 보시는 그런 아마추어 분들께서 뭐 조금 이렇게 배우시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타로카드를 막 뽑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로카드를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여러분 이야기를 맞춰가기가 사실은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소재가 하나인 것보다는 소재가 9개인 게 글을 쓰기가 더 편하고 소재가 10개인 게 더 편하고 20개인 게 더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붙여가기가 사실은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카드를 좀 더 많이 뽑으라는 그런 타로카드 마스터님들께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분들은 조금 여러분께서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뚜둥. 정확한 질문이 정확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그래서 타로카드 마스터한테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과연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6개월 안에 결혼을 생각할 만큼 진지하게 만남을 가진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거죠.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인물 그리고 정확히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점을 꼭 집어서 타로카드 마스터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질문에 대한 결과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타로카드 배우러 가면은 막 제 앞에 있는 사람, 제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자신의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타로카드 봐주면서 그걸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장 기본으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래야지만 타로카드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 6번째, 뚜둥. 마지막 6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타로카드는 되도록이면 조용한 곳에서 보는 것이 좋다. 조용한 곳에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타로카드를 보는 타로카드 마스터와 또 타로카드를 보러 온 내담자가 서로 그 질문에 대해서만 이렇게 온전하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공간에서 타로카드를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는 요새 타로카드 막 이렇게 보러 가는 곳들의 환경을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렇게 맞지는 않는 이야기 같아요. 보통 왜 시내 같은 데 보면은 타로카드 봐주는 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사실 좀 시끄럽고 뒤에 막 대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왠지 막 나 이거 얘기하고 왠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이거 봐주는 사람도 가끔 신경 쓰이고 그렇잖아요. 나만 이야기인가?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막 시내에서 막 이렇게 막 신경 쓰이면서 사람 많고 소음 있고 노래 막 나오는 데서 타로카드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네, 조용하고 좀
이렇게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타로 카드를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적중률을 좀 높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그 타로 카드 배우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원래는 그 선생님 사무실이 약간 그 대로변에 위치한 소음이 조금 많이 들리는 곳이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을 좀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셔가지고 조금 조용한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셔가지고 타로 카드를 봐주시는데, 그리고 난 뒤부터는 더 전개가 잘 맞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시내에서 보셔도 물론 상관은 없지만 기회가 되신다면은 그렇게 사무실을 따로 얻어가지고 좀 조용하고 정신을 조금 집중해서 온전히 그 고비대만 몰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타로 카드를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타로카드 잘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타로카드를 막 꾸준히 몇 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막 밖에서 타로카드 보는 거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친구들한테 사실 막 500원, 1000원씩 받고 그냥 재미삼아서 타로카드 조금 봐주는 그런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뭐 점괘라던가 아니면은 타로카드 잘 보는 곳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아시죠? 검색으로 걔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는 문의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신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다 그래도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여러분이 타로카드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다음 시간에. 안녕.